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이 강의 내용은 네이버 밴드 박용덕 검색하시면 자료 보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도 자료 업로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회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이죠. 과밀역제권역에서는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임시 특례 규정, 임시 특례 규정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 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기역에 있는 것처럼 이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니은에 있는 것처럼 니은이 계약갱신요구권이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니은에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획 보장,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획 보장은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임시 표준대개, 임시 영덕대개가 아니라 표준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대항력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역은 이게 대항력이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건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이게 계약갱신요구권이죠. 적용됩니다. 그러나 디귿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이 적용 안 되면 민법 법정갱신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귿은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는 않고요. 자,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도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5%, 100분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디귿, 리얼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의 권리금, 대개, 권해,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되죠. 9억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고요. 비업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
표준 대개 권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옷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해지할 수 있는 거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2형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요것은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상가인 경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읒 법무부 장관이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되겠네요. 세 가지.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세 가지 여기 나와 있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적용되지 않고요. 5% 초과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면. 이형의 월차임 전환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런 거 적용되지 않고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면은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도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요게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으니까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경매도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기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정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이게 맞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죠. 2등. 2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왜 2등을 뽑습니까?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2등을 뽑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민법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2002년에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빨리 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매수인, 낙찰자, 경락인 같은 뜻입니다. 법조문에는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재매각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실시하는 게 재매각입니다. 그러면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고 이러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반환의 원칙, 한번 보증금 내놓고 잔금 안 냈으면 이제 재매각 절차에서는 다시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매수가격, 응찰가, 입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했을 때가 아니라 또는 매각 결정기일 매각 허가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한다가 아니라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당하면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이거 공인중개사법하고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요게 X네요. 경매 실무교육하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중개 실무교육,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고 바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고 하더라도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따로 받아야 됩니다. 별도의 교육이기 때문에. 다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중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 직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4번이 정답이다. 중개 실무교육하고 경매 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를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의 약정에 따르며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는 게 원칙이고요.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개 실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신청 대리를 위한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니까 또 받아야 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